確認したということです。新野さんは発見時、衣服は身につけておらず、 2022년 6월 18일 오전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숲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은 알몸으로 나무에 묵혀 숨져 있었는데요. 부검인은 피해 여성은 경추골절로 약 1주에서 2주 전에 사망했으며 여성의 몸에서 저항흔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떤 연유로 이런 기이한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이 숲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8일 일본 도쿄 bunkyō구 경찰서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서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건 중년 여성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 전화를 한 중년 여성의 집으로 가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합니다. 이름 신노리나. 당시 나이 23세. 경찰의 딸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한 중년 여성의 딸입니다. 신노리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6월 5일 이른 아침을 먹은 리나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이따 연락할게요. 리나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그녀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됩니다. 처음에는 리나의 부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평소에도 자주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일이 늦어 친구 집에서 자나보다 생각했죠. 6월 8일 리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3일이 흘렀습니다. 리나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급 불안해진 리나의 부모는 리나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최근 리나와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한 리나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리나의 휴대전화가 그녀가 집을 나선 2022년 6월 5일 오후부터 계속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휴대전화를 다시 켜지 않았죠. 경찰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나 가족의 말에 따르면 리나는 휴대전화를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내내 끼고 살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3일 넘게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니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리나가 자주 가는 곳을 중심으로 그녀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CCTV 화면에 잡힌 리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6월 5일 오전 10시 리나는 JR을 타고 이바라키현 미토역에 도착합니다. 미토역에 도착한 리나는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문의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리나가 탄 차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에 있는 한 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후 리나는 모습을 감춥니다. 현재로선 이 자동차의 차주가 리나를 마지막으로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미토역에서 리나가 탄 자동차의 차주를 수상히 여기고 그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이름 산페이 히로유키. 당시 나이 33세. 그는 가나가와현 미나미야시 가라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히로유키의 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히로유키는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히로유키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일본으로 옵니다. 성인이 된 히로유키는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립니다. 히로유키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리나가 실종되기 전 히로유키의 차를 타고 간 곳이 바로 이 히로유키의 별장이었습니다. 리나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또한 히로유키였죠. 2022년 6월 14일 경찰은 리나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산페이 히로유키를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히로유키는 경찰 조사에서 리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리나의 실종과 자신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6월 5일에 리나를 만난 건 맞아요. 둘이 같이 2시간 정도 별장에서 있다가 근처 편의점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리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다예요. 리나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히로유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함께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히로유키의 별장으로 가는 모습이 미토역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히로유키가 용의자라는 확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히로유키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압수한 히로유키의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수많은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돼 있었는데 영상과 사진 속 주인공이 모두 리나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민망하고 수위 높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히로유키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건 다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거예요. 일종의 계약 같은 거였다고요. 몰래 찍거나 강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히로유키는 억울하다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리나를 별장으로 데려간 건 맞지만 리나를 감금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리나의 실종에 히로유키가 어떤 연관이 있으리라는 것은 경찰의 오랜 경험에 의한 추측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히로유키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히로유키의 전화기에 왜 리나의 음란 영상과 사진이 있는 걸까요? 심지어 사진 속 리나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은밀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신노 리나는 모델입니다. 그녀는 아라노 리나라는 가명으로 X 등 SNS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따로 소속사 없이 활동하면서 SNS로 직접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촬영을 의뢰하면 조건이 마음에 들 경우 고객을 만나 촬영을 하고 돈을 법니다. 일본에는 개인 촬영회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모델을 섭외한 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나는 바로 이 개인 촬영회에서 활동하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성인물 모델이었던 셈이죠. 리나는 청순한 얼굴과 글래머스한 몸매로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리나에게 많은 남자들이 열광했죠. 그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그녀의 몸값도 올라갔습니다. 리나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진행되는 개인 촬영에 한 번에 10만엔 이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습니다. 리나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리나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할 정도로 리나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편에 속했죠. 리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리나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는 제약회사 임원이고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리나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공부도 무척 잘했는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들어간 이후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수업도 자주 빠지고 과제도 하지 않죠. 결국 리나는 대학교를 자퇴합니다. 학교를 그만둔 일로 리나는 가족과 큰 갈등을 겪게 되고 집을 나옵니다. 리나는 신주쿠 가부키초 인근에 집을 얻습니다. 가부키초는 일명 어른들의 거리로 주점, 클럽, 카지노, 가라오케 등이 몰려있는 활락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때부터 리나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호스트바에 빠지죠. 리나는 남자 종업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한 번은 자기가 찜한 남자의 실적을 높여주겠다며 하룻밤에 70만엔을 써버리죠. 오직 그녀를 향한 잘생긴 남자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달콤한 속삭임까지 리나는 남자 종업원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유흥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서 리나는 더 이상 용돈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리나는 호스트바에 갈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월세가 싼 집으로 이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리나는 의대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면 단박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건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이용해 성인 모델이 되기로 합니다. 리나는 SNS에 자신의 영상과 사진을 올려 자신을 홍보합니다. 귀엽고 청순한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반전 몸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팬이 생깁니다. 리나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포즈를 취하고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켰습니다.
리나의 고객은 일반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고수익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리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고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팬클럽도 생겨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기도 했는데 리나의 한 달 수입은 100만 엔 정도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버는 족족 업소 남자들에게 다 써버리니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하루는 히로유키가 X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리나를 발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로유키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생활했던 히로유키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히로유키의 고등학교 동아리 선생님은 히로유키를 진지하고 성실하며 영어를 잘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로유키에게는 선생님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가 고등학교 때 한 여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히로유키가 그 여학생을 추행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히로유키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결혼하죠. 아마도 이때가 히로유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을 겁니다. 2016년 5월과 10월, 히로유키가 2명의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았던 히로유키는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해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히로유키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반복되는 그의 이상 행동에 크게 실망한 아내는 그에게 이혼을 통보하죠. 이혼 후 히로유키는 종종 별장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리나와 함께 간 그 별장입니다. 별장의 한 이웃 주민은 히로유키가 이전에 아내와 종종 별장에 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종종 별장에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보기 좋은 커플이었죠. 그런데 1년 전부터였나? 언제부턴가 혼자 오더라고요. 맞다. 6월에 노는 날도 아닌데 별장에 온 거 보고 좀 이상하다 했어요. 히로유키는 이혼 후 쭉 혼자 살았습니다. 히로유키가 다녔던 강아지 미용실 직원 역시 히로유키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예의가 발랐죠. 강아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딱 봐도 부자 같아 보였어요. 리나가 실종되기 전 2022년 3월, 리나는 히로유키가 보낸 SNS DM을 받습니다. 히다치오 타시에 내 별장이 있어요. 2월 23일에서 27일이나 3월 2일에서 6일 중 약 2시간 정도 촬영하고 싶은데요. 페이는 6만엔. 어때요? 리나가 사는 도쿄에서 히타치오 타시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꽤 먼 거리죠. 게다가 페이를 6만엔밖에 주지 않는다니. 리나는 코웃음을 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잠시 후 히로유키가 페이를 12만엔으로 올리겠다고 제의합니다. 리나는 새로운 제의에 만족해하며 바로 승낙합니다. 이것이 리나와 히로유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 끝나고 히로유키는 흡족해하며 돈을 지불합니다. 리나에게 히로유키의 첫 인상은 나이스하고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2년 6월, 히로유키가 다시 리나를 찾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자신의 별장에서 촬영하자고 제안하죠. 첫 촬영의 기억이 나쁘지 않았던 터라 리나는 히로유키의 제안을 바로 수락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히로유키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죠. 경찰은 리나의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건 리나는 히로유키를 만났고 그의 별장에 갔다는 겁니다. 그의 별장에 분명 어떤 단서라도 남아있을 겁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히로유키의 별장과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2022년 6월 18일, 경찰은 히로유키의 별장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상한 지하실을 발견하죠. 지하실은 문이 없었고 대신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1.2m 높이의 바람이 통하지 않아 눅눅하고 퀴퀴한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구조상 창고용으로 쓰기 위해 만든 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지하실 안을 살핍니다. 그리고 지하실 모퉁이에서 반짝거리는 물체를 봅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바로 리나의 전화기였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리나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흙이 묻은 망치 한 자루,
그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침대 프레임이 매트리스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은 꼭 감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나의 전화기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히로유키의 지인 중 한 명이 히로유키가 평소 수갑을 채우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의 특별한 취미에 대해 귀뜸해 줍니다. 잠시 후 경찰은 별장 2층에서 지하실 침대의 것으로 보이는 매트리스를 찾아냅니다. 매트리스에는 혈흔 자국을 세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히로유키가 지하실에서 리나를 죽이고 매트리스에 피가 묻자 매트리스를 2층으로 옮겨 피를 닦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히로유키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그의 차 내비게이션에서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해 차량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히로유키의 차 내비게이션의 이동 동선을 보면 히로유키는 6월 5일 오후 2시 무렵 자신의 별장에서 약 1.6km 떨어진 숲에 갔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히로유키의 이동 동선과 일치하는 숲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무에 묶여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경찰 확인 결과 나무에 묶여있던 여성은 바로 신노 리나였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약 1주에서 2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리나를 발견한 곳 주변에서 테이프, 전선 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을 발견합니다. 리나의 몸에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뼈 일부가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히로유키가 리나를 목졸라 살해한 후 숲속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히로유키를 신노리나 살해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경찰은 리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리나는 FC2라는 일본 성인물 관련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나가 FC2 사이트에서 사진 촬영 외에 다른 것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모든 증거가 히로유키를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히로유키는 묵비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히로유키는 대체 왜 리나를 죽이고 나체로 사람들 눈에 띄기 쉽게 나무에 묶어둔 걸까요? 해당 사건은 여전히 경찰 조사 중으로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 경위 등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